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드랍 기능을 만들고 그리고 이 큐브들이 가지고 있는 리지드 바디의 속성들 여기 보시면 그래비티가 켜져 있는데 이 속성 때문에 계속 픽업이 되더라도 큐브가 컨트롤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들도 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작성하던 VR 핸드라는 스크립트를 열어서 나머지 드랍 기능을 만들면서 픽업 기능에도 또 수정돼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작성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은 드랍 기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드랍 기능은 이 오브젝트를 픽업처럼 쥐고 있다면 다시 드랍은 픽업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픽업과 드랍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반대로 작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긴 해요. 기존에 쥐고 있던 오브젝트를 다시 떨어뜨린다 라는 내용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주석을 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해제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해제하는 거는 앞에서 부착했던 이 parent, child와를 다시 null 값으로 돌려서 child와를 해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드랍 버튼이 실행되는 함수가 어디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면 그립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립이 실행되고 그립 버튼을 뗐을 때 눌렀다가 뗐을 때 드랍이 실행되는데 둘 다 조건이 그냥 버튼을 눌렀다 뗐다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드랍이 될 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재를 해놔야 돼요. 픽업 같은 경우에도 current rigid body가 널이 아닐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리턴문을 넣어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과 똑같이 리턴문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if current rigid body가 null일 경우에 리턴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똑같아요. 위에서도 current rigid body는 현재 가장 가까운 오브젝트들을 검사해서 내 컨트롤러랑 오브젝트가 무언가 닿아 있다. 그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게 없다면 컨트롤러에 부착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없다면 당연히 드랍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검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 똑같이 트랜스폼의 parent를 null로 설정을 하면 오브젝트의 child와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부모 객체가 컨트롤러였는데 null 값으로 변하니까 컨트롤러 없이 그냥 일반 객체가 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서 보면 B큐브에 레드큐브를 넣었을 때는 child화가 되는 거고 레드큐브를 다시 바깥으로 빼면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객체들과 똑같은 상선에 존재하게 돼요. 이게 child화가 해제됐다. transform.parent가 null 값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child화 해제되는 거는 확인했고, 자, 나머지 내용들을 작성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rigid body를 쓰냐, 오브젝트를 쓰는 게 아니라 rigid body라는 변수를 계속해서 쓰고 이렇게 저장해두고 배열도 rigid body로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을 쓴다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컨트롤러의 rigid body를 가지고 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rigid body라는 컴포넌트가 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때 뭐 속력이나 뭐 회전값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위치나 그런 값들은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 움직임은 rigid body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igid body 값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드랍을 할 때 오브젝트를 떨어뜨릴 때 현재 컨트롤러에 뭐 움직이는 힘 그리고 회전하는 그런 회전 각도 회전 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떨어지는 오브젝트에 전달해 주려고 저희가 리지드 바디를 쓴다고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여기에 쓸 건데, 자, 리지드 바디에, 커런트 리지드 바디에 벨로시티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벨로시티는 이제 움직일 때, 우리가 컨트롤러나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뭐 속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 커런트 리지드 바디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드랍이 호출될 때 얘는 떨어져 나갈 객체예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객체에 무언가 줘야 된다고 했죠. 어떤 걸 주냐? 나의 컨트롤러에 리지드 바디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오브젝트의 컨트롤러의 움직임 속도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속도냐? 현재 컨트롤러의 움직임 속도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으면 달려가다 갑자기 멈출 수는 없죠. 멈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다 보면 멈추는데도 뭐 몇 초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것처럼 리지드 바디를 넣게 되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추가된 오브젝트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벨로시티 값이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값이 한 번에 0이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찰에 따라서 0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로 움직이면서 오브젝트를 던지려고 할 때 다시 드랍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떨어뜨리면 움직였던 여태까지의 값에서 발생한 벨로시티 값이 그대로 보존돼서 자연스럽게 그 힘을 이어받아서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을 쥐고서 창을 던질 때 손을 그대로 쥐고 있으면 창을 던지는 것처럼 손을 뻗어도 창은 안 날아가겠죠. 근데 던지는 순간에 우리가 손을 피면서 창에서 손과 접촉된 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손으로 움직였던 그 힘을 받아서 창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 원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벨로시티 값을 전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이전 버전 1.6 버전, 1.7 버전의 스팀 VR 플러그인을 쓸 때는 그냥 리지드 바디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전달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 벨로시티 값이 이 my 리지드 바디라는 변수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 스크립트가 컨트롤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전대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벨로시티 값을 전달해주는 함수가 생기면서 이 형태로 작성을 하면 벨로시티 값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벨로시티를 전달해주는 스팀 VR 플러그인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유니티 컨텐츠를 개발할 때 벨로시티 값을 전달한다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벨로시티 값, 리지드 바디에 있는 벨로시티 값에 또 리지드 바디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전달해주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컨트롤러, 스팀 VR 플러그인의 컨트롤러의 리지드 바디 안에 있는 벨로시티 값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 자, my hand, 내 컨트롤러 저장하던 변수에 get velocity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그 속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속도는 전달했으니까 또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뭐 움직이는 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는 전달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창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뭐 대각선으로 던질 수도 있고 위로도 던질 수 있죠. 이렇게 회전 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 값도 회전 속도 뭐 이런 값도 같이 전달해 줘야겠죠. 자, 그 내용은 이 angular velocity, 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velocity랑 이 angular velocity 두 개의 값이 있어요. 리지드 바디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에 똑같이 my hand에 있는 get angular velocity 함수를 불러와서
똑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떨어지는 동시에 움직임 속도랑 회전 속도를 똑같이 받아서 유사하게 움직이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커런트 리지드 바디는 떨어지는 순간 이제 컨트롤러와는 빠이빠이예요. 컨트롤러와는 다시는 연결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커런트 리지드 바디라는 변수를 비워줘요. 널 값으로 비워주면 그 뒤에 다시 그립 버튼을 누르더라도 픽업과 드랍에서 커런트 리지드 바디 값이 널일 경우에는 리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던져서 날아가고 있는 오브젝트가 다시 컨트롤러로 부착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연결한 리지드 바디 변수를 초기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드랍 기능은 완성이 됐는데 앞에서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죠. 어떤 문제점이었냐? 오브젝트를 픽업을 했지만 실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의 중력 속성 때문에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컨트롤러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당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내용을 작성할게요. 자, 픽업부터 작성을 해봅시다. 자, current rigid body의 use gravity라는 중력 속성을 first 값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rigid body의 is kinematic이라는 물리 효과를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오브젝트 중력 비활성화. 여기는 오브젝트의 물리 효과 비활성화. 자, 둘 다 비활성화인데 값은 false와 true예요. 이 스키네매틱은 이 리지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다른 오브젝트랑 더 이상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인데 true일 때 비활성화되는 거고 use gravity는 말 그대로 중력을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true일 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두 개에 입력해주는 값이 반대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드랍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current rigid body에 있는 use gravity는 다시 true로 해서 자, 우리가 창을 던졌는데 창이 하늘 끝까지 넘어서 우주까지 가면은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중력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중력을 활성화 시킨다. 자,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의 중력 활성화. 여기는 키네매틱을 다시 비활성화 시켜서 오브젝트의 물리 효과를 활성화 시킨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유니티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실행을 해서 컨트롤러로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자, 보면 자, 게임뷰에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를 닿아서 그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러에 부착이 되고 그립 버튼을 떼면 떨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잡고 잡는 순간 컨트롤러의 위치로 큐브가 이동되게 되는데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브젝트의 위치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 초기화하는 그 스크립트를 꺼두시면 그냥 이 컨트롤러가 이렇게 닿아 있는 면에서 그대로 멈춰서 컨트롤러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들고 자, 이번에는 던질 거예요.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집어서 제가 던지게 되면 자, 던지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짧게 던지면 짧게 날아가고 세게 던지면 세게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걸 위해서 벨로시티 값을 전달했던 거고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계속 변수로 선언해서 저장했던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던지면 되죠. 자, 이렇게 던졌더니 네, 멀리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겪는 곤란한 점 중에 하나예요.
사용자가 우리는 분명 저 오브젝트들을 이 공간은 이 책상 위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설명까지 해두고 UI까지 만들었는데 역시나 사용자는 개발자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져서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이게 실제 공간에서 닿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자, 저는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가면 이게 모니터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큐브를 집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게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게임을 다시 껐다 켜서 리셋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좀 막아줘야겠죠. 이런 사고들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리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픽업이랑 드랍 기능을 만들었는데 주의하실 건 큐브들의 리지드 바디와 컬라이더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나, 그리고 컨트롤러 레프트와 라이트에 컬라이더와 리지드 바디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속성도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큐브들의 태그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태그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태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만 수행을 하시면 저랑 똑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브젝트 리턴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만들다 보면 이 오브젝트 리턴 기능이 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 스크립트 오브젝트 리턴이라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요.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 리턴은 딱히 이 스팀VR 플러그인에 있는 기능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임스페이스 선언 없이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트 리턴은 오브젝트를 던졌을 때 해당 오브젝트가 올바른 위치에 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충돌하게 돼서 더 이상 플레이어가 닿을 수 없을 때 뭐 그럴 때 리턴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이상이 돼서 돌아오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다른 오브젝트랑 충돌이 됐을 때 태그를 검사해서 돌려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사용자와 거리를 비교해서 사용자가 나를 좀 멀리 던졌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각각 한번 원하시는 거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위에 변수를 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턴을 시킬 거기 때문에 리턴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뭐 던졌는데 바로 돌아온다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wait time이라는 딜레이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리턴 시키는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두고 또 어떤 변수들을 쓸 거냐? 오브젝트의 이 위치 값을 초기 위치 값으로 돌려야지 리턴이 되겠죠. 당연히 오브젝트를 던졌으니까 해당 오브젝트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던 위치와 회전값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돌리는 기능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위치, 회전, 당연히 트랜스폼 변수가 필요하겠죠.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이 친구의 초기 위치 값, 오리진 위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지션 값을 하나 변수를 만들고요. 똑같이 회전 값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돼요. 뭐 회전 값은 그대로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근데 이 던졌을 때 이게 막 회전을 해가지고 막 돌다 보면 뭐 큐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 회전 값으로 설정을 안 해도 뭐 다시 그냥 제자리로 오게 했을 때 뭐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 뭐 구의 형태거나 혹은 뭐 캐릭터 이런 물건의 형태로 있을 경우에는 뭐 앞뒤가 뒤바뀌어 있거나 양옆이 뒤바뀌어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내용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값도 원래대로 돌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쿼터니언의 아이덴티티 써서 초기 위치 값으로 먼저 설정을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랑 회전 오브젝트가 리턴 될 때 초기화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석을 제가 좀 달아 놓는 게 편하겠죠. 초기 위치 값을 저장하는 변수고 여기는 초기 회전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자, 이렇게만 써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고 코딩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변수를 같이 쓸 건데 어떤 거냐? 리지드 바디가 필요해요. 왜 또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냐? 자, 요거는 앞에 설명했던 VR 핸드에 있는 내용이랑 그대로 이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VR 핸드에서 오브젝트를 드랍할 때 해당 오브젝트의 벨로시티 값에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회전값, 회전 속도 같이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을 던지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쭉 멀리 날아가면서 회전하면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뒹굴면서 바닥에 닿더라도 뒹굴면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오브젝트를 갑자기 제자리로 돌렸다. 갑자기 위치를 원래 있던 위치로 돌리게 되면 물론 위치값과 회전값은 그대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리지드 바디가 가지고 있던 벨로시티 값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엄청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진다? 안 된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제가 이미 몸에 가속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멈추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마찰 힘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그걸 상쇄시켜 줘야 되는데 상쇄시켜 주는 힘이 없다면 이 위치값이랑 회전값만 초기화 시킨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이 초기 위치에서 밖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작성해서 테스트를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이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 벨로시티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이 컴포넌트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면 아래에서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다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널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변수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리지드 바디에 get 컴포넌트 써서 리지드 바디 넣어주고 똑같이 트랜스폼에 get 컴포넌트 써서 트랜스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my origin position 저의 초기 위치 값인데 이 초기 위치 값은 당연히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저장하는 트랜스폼 변수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obj 트랜스폼에 포지션 값을 저장해주고 마찬가지로 오리진 로테이션에는 obj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포지션에는 포지션, 로테이션에는 로테이션 저장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꼭 이 내용이 스타트 함수에 있어야 된다. 자, 당연히 게임 시작했을 때 스타트 하자마자 초기 위치 값을 저장을 해놔야 원래 위치 값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겠죠. 저장되는 시점이 꼭 스타트 함수여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함수들이 있겠죠. 우리가 오브젝트를 리턴 시키는데 필요한 직접적으로 리턴을 호출하는 리턴 함수나 혹은 이 오브젝트가 다른 곳에 충돌했을 때 그 충돌된 객체가 초기 위치인지 혹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오브젝트의 충돌인지를 비교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추가로 작성을 해서 그 기능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턴을 시키는 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 단위로 리턴 시키는 거, 그리고 충돌을 검사해서 리턴 시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와의 거리를 비교해서 리턴시키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랑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리턴이 돼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오브젝트라면 다시 리턴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와의 거리를 비교해서 리턴을 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